자, 징수법 두 번째 임의적 징수 절차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징수하는 절차는 말로 곱게 하는 임의적 징수 절차가 있고 이제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적 징수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말로 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요거 한 번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내용들 잘 챙겨 가실 거고요. 나쁘게 한다는 징수라고 하는 게 우리 국기법에서도 많이 다루어졌었고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한 번의 테마로 시험이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중요하게 여러분들 잘 다뤄가셔야겠고요. 나쁘게 하는 연장 우리 앞에서 신고 신청기한의 연장은 국기법에서 다루는 거고 그다음 나쁘게 한에 대한 연장은 국칭에 다룹니다. 과거에 두 개 합쳐져 있다가 쪼개졌어요. 그래서 각각 나누어져서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납세 담보도 일반적으로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런 것들은 짜투리로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가볍게 다루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납부고지 한 방, 독촉 한 방. 자, 그럼 납부고지서상에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자, 이 납부기한까지 지금부터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순간 체납 단계로 넘어가죠. 그럼 체납 때 우리 하루에 숨만 쉬어도 만분의 2점이 들러붙고 그런가 하면 이 중간 단계에서 만분의 2점이 안 붙었던 거 한꺼번에 3%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납세금에 3% 들러붙고 숨만 쉬어도 하루에 만분의 2.2가 들러붙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독촉상에서의 납부기한이 있죠. 이때까지 또 안 냈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압류, 매각, 청산이라고 하는 압매청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겠고 이 중간 단계에 우리가 교부청구라는 게 있고 뒤에 가서 참가압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뒤에 가서 강제적 징수 절차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앞단은 임의적 징수 절차, 뒷단에 당하는 걸 뭐라고 봤다? 강제적 징수 절차. 자, 이 내용을 베이스로 지금부터 법문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보실게요. 자, 일단 납부고지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납부기한을 정해놓고 그래서 지정납부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행을 청구하는 임의적인 징수 절차다라고 보시겠고요. 다만 이제 자, 국기법에서 이럴 수 있죠. 납부지정 가산세나 원천징수에 대한 납부지정 가산세 중에서 지정납부기한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숨만 쉬어도 만분의 2.2가 들러붙어요. 그러면 매번 고지서를 보내줄 거냐? 그럼 오늘 계산한 금액하고 내일 계산한 금액이 달라지는 거네. 나 지금부터는 안 보낼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단계 안에서는 아까 중간에 멈췄고 만분의 2.2 계산한 게 멈췄던 것이고 얘가 딱 지나는 순간 3% 때려 맞고 그다음부터는 고지서 안 보냅니다. 그 얘기예요. 안 보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지난 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라면 납부고지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언제? 이거 이후 단계. 왜? 하루마다 만분의 2.2가 들러붙어서 가산세가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이 경우는 계속 추징해서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때 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들어가서 내가 얼마다라는 거를 신청하면 그때 납부 영수증이 나옵니다. 그거에 근해서 내시면 되는 거라서 관할 세무서가 챙겨서 내주진 않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필수 기재해야 되는 사항 이렇게 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고지 한 방, 독촉 한 방.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압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앞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압류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 납부 고지서를 보냈을 때 모든 절차를 칼같이 지켰어야 되는 건데 적어도 6개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들이 기재가 돼 있어야겠고 그러한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가 되지 않으면 납부 고지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니 일단 필수적 기재사항이다라고 해서 자, 들어가서 볼 텐데, 자, 요거 챙겨둘게요.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의 다루는 내용들이 가끔 판례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유적인 판례들만 제가 넣었으니, 그런 거예요. 너무 다행인 게. 세법이요. 양이 적잖아요. 판례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도대체 감당이 안 돼요. 저희가 보통 저쪽 시장에서, 공무원 시장에서, 행정법 이런 애들은 법 자체가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판례들을 다뤄야 돼서 최신 판례 특강 이런 게 따로 있어. 근데 여러분들 세법 최신 판례 특강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왜? 법이 그냥 너무 많아.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도 너무 버거워. 그러니까 판례까지 내는 거는 서로가 예의가 아닌 거죠. 그들도 뭐 다 판례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등등. 그렇지만 또 가끔 나옵니다. 나오는 것들만 다룰게요. 하나의 납부 고지서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는요. 그때 가산세 종류별로 그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해서 각각 기재해야 됩니다. 퉁쳐버리면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각각에 해당하는 게 왜 가산세가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지를 고지서 하나에다가 한다 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들어가면 이럴 수 있거든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정 가산세, 그 다음에 뭐 내가 거기에 따른 서류 제출을 안 해가지고서 받는 각 개별 세법에 따른 가산세 이런 내용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가산세를 왜 때려 맞았는지를 안에서 전부 다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6가지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는 외워서 가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응당 그렇겠다라고 판단이 돼요. 일단 보시면 과세기간 23기, 25기 이게 쓰여 있겠죠. 뭐에 대해서? 법인세. 자, 세액 얼만데 그랬을 때 그 산출 근거 그래서 얼마가 어떻게 산출이 된 거고 그랬을 때 언제까지 어디다 내면 되지?
6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적은 납부 고지를 발급을 해야 되겠고요. 하나라도 누락되면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는 거니까 발급 안 한 꼴이 돼요. 안 했으면 압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강제징수비 고지서라고 해서 지금 얘는 본세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강제징수비는 소위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압류하는 과정에서 운반비, 매각비 등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래 가서 막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짐을 다 실어갖고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반 트럭 해당하는 비용들이 발생했어. 그런 것들을 강제징수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혹은 어딘가에 보관을 해놔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실비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도 청구합니다. 그것도 청구해요. 그거 청구할 때는 뭐가 들어가니라고 했을 때 똑같이 들어가요. 과세기간, 세목, 그 대신에 세액이 아니죠. 얘는 실비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바뀌어? 강제징수비 금액이 바뀌는 거지. 그런가 하면 산출 근거 왜 그런지는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얘만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세액이고 얘는 강제징수비의 금액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산출 근거, 납부할 기간, 장소 등을 적어서 강제징수비에 대한 고지서를 따로 발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이거를 억지스럽게 인정해. 육하원칙이라고 하긴 좀 그래. 억지스럽게 제가 그래도 6가지야 라는 것들을 기억나게끔 하려고 육하원칙에다 때려 박아봤어요. 누가라고 했을 때 법인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목 언제까지 언제 거 23기 거 어디서 납부 장소 무엇을 그 세액에 대해서 어떻게 납부 기한까지 왜 산출 근거. 그래서 뭐 육하원칙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6개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육하원칙이란 단어는 알고 있으니까 6개가 안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게 빠진 채 들어가면 얘는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답 지문을 육하원칙이다라고 머릿속에서 기억하시면 좋겠다. 자, 그렇게 보시겠고요. 이제 납부 고지서를 언제까지 발급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징수 결정이 되면 즉시 발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안에라는 건 없고 즉시 발급을 하되 예외적으로 자, 납부 고지를 유예했다. 다시 한번 납부 고지의 유예는요. 알았어. 그럼 고지 조금 나중에 할게. 기다려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납부 고지의 유예 사유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사유를 만족한다면 납세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혹은 일괄적으로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야.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로 전부 다 힘겹기 때문에 일단 이걸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되는 거지 세금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유예해 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등.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 경우는 그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맞겠고 그 다음날 고지 때려야겠죠. 그래서 오답은 유예 기간이 끝난 날 발급한다가 오답이에요. 끝난 날에 다음 날. 당연한 거죠. 유예를 오늘까지는 유예야. 그럼 오늘 발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내일부터 발급해야지. 그 얘기입니다. 다음 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법문이 나왔을 때는 신경을 안 쓰면 오답 지문을 못 찾을 수 있어요. 유예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끝난 날에 다음 날. 오답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다만 해당 내용은 혼시 규정이다라고 하는 건 이거 안 지키면 너 뭐 죽었어. 이런 건 없는 거지. 이랬으면 좋겠어. 혼시 규정인 거라서 여기에 대한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규정에 따른 발급 시기 이후에 발급된 고지서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조금 늦게 발급했어 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혼시 규정이다. 자, 그런가 하면 근데 그럴 수는 있죠. 뭐 언제 보내냐라고 하는 건 원래 즉시 보내야 되지만 늦게 보냈을 수는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납부 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언제까지 세금 내세요라는 지정 납부 기한이 들어가야 돼. 그럼 며칠일까라는 건 중요하겠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납부 고지도 30일 단위로 움직이고요. 독촉도 30일 단위로 움직입니다. 한 달 안에 끝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 달 안에 그럼 이제 압류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거라 기본 30일 박자로 움직일 건데 납부 고지서는 즉시 발급하고 기간을 며칠로 30일 이내로 제한합니다. 근데 이제 독촉장은 납부 고지서 발급했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러고 나서 기한 지나고 10일 안에 독촉장 발부해요. 그럼 그때는 기한을 며칠로 줘야 돼? 전체가 30일이니까 20일 이내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테마당 30일 기준으로 끊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건 갑니다. 납부 기한을 납부 고지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10일, 20일 오답 삼을 수 있으니까 30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독촉장에서 한번 30일 오답 나온 적 있어요. 독촉은 아직 우리 안 배웠지만 이 다음 단계 독촉 안 배웠지만 독촉은 어떻게 한다고요? 10일 안에 독촉장 발부하고요. 기간은 며칠로? 20일. 그럼 합치면 얼마? 30일. 그래서 30 단위로 끝나가요. 다 정리합니다. 납부 고지서는 즉시. 그럼 기간은 며칠? 30일. 독촉장은 이제 이거 안 했어. 그럼 생각해봐요. 납부 고지서 보내갖고서 언제까지 내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러면 뭐 얘는 뻔히 또 안 할 게 뻔하거든. 그럼 일단 독촉장 그러고 나서 10일. 그럼 기한 얼마? 20일. 그래서 30 이렇게.
자, 갑니다. 납부고지서의 효력은요,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우리 국기법 다시 떠올려 봅니다. 과세관청이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납세자가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모든 세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게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납세자가 보낼 때는 뭘로 가죠? 발신주의, 우편도장 찍힌 날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과세관청이 보내는 거야. 그럼 납세자가 받아야 장땡이죠. 뭘로 간다? 도달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납세자의 신고는 발신주의인 거니까 당연히 오답은 발신주의가 오답이 되겠죠. 누가 보냈냐라는 거를 주인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확정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납부고지서라고 하는 건 뭐 이럴 수 있죠.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일단 신고납부 세목은요. 납세자가 법소부의 경우 신고납부 세목은 국기법에서 법소부를 신고하면 납세무가 확정이 돼요. 근데 이제 상증이나 상증세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이 경우는 신고는 의무이지만 신고했다고 확정되는 건 아니고 그럼 너 그 금액 얼마다라는 것들을 납부고지서를 통해서 확정을 해줘야만 이때 확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납부고지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신고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도 때려맞고 신고는 했는데 확정을 받아야 되니까 때려맞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든 간에 납부고지서라고 하는 건 확정력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 납세무자의 납세무를 확정 지으며 그렇죠. 너 얼마 내셔야 되거든요. 부가처분에서의 성격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해하셔야 돼요. 부가처분으로서의 성격이라고 하는 건 너 세금 얼마예요?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징수처분으로서의 성격이라고 하는 건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니네 집에 가서 압류 걸고 싶지만 우리는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원아웃 그 다음 독촉장, 두아웃, 너 딱 기다려, 나 들어간다, 압류.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 모든 단계의 과정을 지켜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뭐라고 얘기한다? 징수처분으로서의 성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부가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 얼마 나왔습니다. 자, 내세요. 징수 지금 할 거예요. 너 말 안 들으시면 제가 독촉장 보낼 거거든요. 그것도 말 안 들으면 압류 들어갑니다. 라는 절차법의 성격을 갖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앞단에서 소멸시효의 정지와 중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기법에서 우리가 중단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예를 들면 소멸시효가 기본적으로 5년인데 중단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시작한다. 리셋이라고 표현을 했고 정지라고 하는 건 내가 앞에서 지금 3년을 채웠어요. 그럼 2년이 남은 건데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일단 멈췄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2년을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 앞에서 납부고지, 독촉, 압류, 앤드 교부 청구. 그래서 고지, 독촉, 압부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겠지만 고지, 독촉, 압부라고 하는 것들. 자, 그런 내용들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답이 뭐가 나와요? 정지가 오답이겠죠. 얘는 정지 사유가 아니라 중단 사유입니다. 리셋하는 거예요.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납부고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리셋, 새로 시작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중단 사유 혹시 다 잊어버렸을까봐. 자, 쭉 기산일부터 출발해서 2년 채웠어요. 납부고지서를 보냈네. 자, 리셋하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때부터 다시 5년 내지는 10년을 새로 기산한다. 리셋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 국기법에서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를 비교해서 배웠었죠. 자, 일단 중단이라고 하는 건 앞에 것들 다 이러한 시효의 기간의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 시작한다라는 개념인 거고 정지라고 하는 것은 연결한다는 개념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시효의 중단의 경우는 납부고지, 독촉, 압류라고 해서 압류, 교부라고 해서 고지, 독촉, 압부라고 했던 거 이렇게 외우다라고 했던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미 경과한 기간 효력을 상실하고 자, 중단 사유가 종료가 되면서 새로 다시 리셋해서 들어간다. 자, 정지 갑니다. 정지는 앞에 지금 2년 채웠으면 2년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시효의 완성을 유예한다. 기다린다는 거죠. 약간 멈춰주는 거야. 어떤 경우냐면 지금부터 관할 세무서가 기다려주기로 했어. 그럼 내가 너한테 기다려주기로 했으니까 나도 지금 마음 급한 소멸시효는 나도 좀 멈춰줘야 되는 거 아니니? 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같이 멈추자.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법에 따라 분납기한은 어쨌건 납세자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그렇게 분납으로 내가 기간을 늘려줬다면 나도 좀 소멸시효 좀 멈춰줘. 소멸시효는 누구에게 압박감이 가는 거죠? 과세관청한테 압박감이 가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5년 안에 빨리 세금을 징수해야 돼. 이게 되게 무서운 게 5년 안에 세금을 징수할 수 없잖아요. 그럼 과세권이 죽어버려요. 이게 앞에 소급해서 모두가 죽어버리니까 다시는 부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죽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과세관청이 마음이 굉장히 급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 봐줬잖아. 그럼 나도 좀 봐줘.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인 거고 유예 봐줬잖아. 나도 좀 봐줘. 마찬가지로 압류배각의 유예. 그런가 하면 연부연납도 분납과 유사한 의미인 건데 연부연납은 어디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세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건 지금 쪼개서 내게끔 해주는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이거는 사행위 취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다 정리하게 될 텐데 국가의 과세 채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과세관청이 야 저것들 딱 짜고 압류 들어갈 것 같으니까 지재산 친구한테 다 넘겨버렸네. 팔아버렸어. 저 거래 무효화시켜줘 라고 법원에 청구한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소송은 겁나 길어져요. 이게 막 1심, 2심, 3심까지 가버리면 2년, 3년이 걸려요. 근데 지금 소멸시효가 짝깍짝깍해. 그런 경우라면 안 되겠다.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정지 걸자. 정지 걸어주고 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를 지켜보자라는 개념인 거고 채권자 대의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건 재판상의 이슈라면 너무 길어져. 이 경우는 잠시 멈춰줄게라는 개념인 거고 나 열심히 징수하려고 그랬더니 얘가 나가서 안 들어오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체납자가 국외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 체류기간이라고 하게 되면 얘를 좀 만나서 뭔 얘기를 해야 협박도 하고 뭣도 하고 하지. 어딘지 찾아볼 수도 있지. 나가서 장지 들어오질 않아. 내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얘가 안 들어오는데 어떡해. 라는 거니까 그럼 그 기간을 멈추자. 서로 합리적인 거죠. 토교도 소용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어쨌건 그 기간 빼고 나머지 것만 완성하면 시효는 효과가 완성이 된다. 국기법 내용인데요. 뭐 어쨌건 같이 연결해서 정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납부고지서라고 하는 건 본래의 납세 의무자한테도 고지를 하는 거지만 보충 책임을 져야 되는 2차 납세 의무자에게도 지금부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고지서를 걷어 때립니다. 자, 우리가 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건 원래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근데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개털이면 나머지 부족 부분을 책임지는 게 2차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고지서를 때려맞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네가 내야 되는지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가해진 고지서가 지금부터 날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충적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그리고 물적 납세 의무자. 항상 요 세 마리는 우리 앞에서 이미 국기법에서 이런 보충적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를 배웠었고요. 이 세 명이 전부 다 지금 이러한 납부고지서를 받아야 될 자다. 자, 뭘 기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기본적인 육하 원칙에 해당하는 게 다 들어갈 텐데요. 일단 징수하려고 하는 세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그리고 산출근거, 납부해야 될 기간, 그리고 납부 장소인거니까 육하 원칙 일단 다 들어가요. 다만 이제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갔어야 되는 거냐면 네가 원래는 이런 건데 이런 거죠. 본래 내야 될 세금 1억이야. 근데 본래 납세 의무자를 다 털었더니 6천은 건졌어. 그럼 2차 납세 의무자가 추가로 지금 보충 책임져야 될 건 얼마? 4천이거든요. 그걸 설명을 해줘야지. 원래 1억이거든. 근데 제가 지금 개털이야. 6천 내고 끝났어. 나머지 네가 책임져야 돼. 라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 2차 납세 의무자 네가 4천 내야 돼. 근데 왜? 아, 그 산출근거 원래 1억인데 저놈이 지금 다 팔았던 6천밖에 못 냈어. 그러니까 네가 나머지 4천을 내야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2차 납세 의무자에게도 이렇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 고지서를 보내줘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필수적 기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당연히 효력은 발생되지 않겠죠. 당연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통지를 지금부터 보낼 거고요. 2차 납세 의무자한테 통지를 보내면 본래 납세 의무자한테는 안 보내도 될 거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완전히 피봤어. 라는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납세자에게도 통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라면 이것도 누구누구한테 보내는지 조심히 잘 볼게요. 납세자에겐 당연히 통지해요. 다시 한번 물적 납세 의무는 그 건물을 네가 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부가세법상에서도 그 건물 네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가액만큼은 지금 보충 책임져라라고 하는 규정이다 보니까 납세자에게 통지를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결국 이제 뒤에서 우리가 국기법에서 뭘 다뤘냐면 물적 납세 의무자는요 그 물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요. 그럼 뭐 하면 돼? 후딱 팔아버리면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잘 감시해. 후딱 팔아버릴 수 있으니까 나 그 사이에 독촉 안 들어가고 바로 안 들어갈 거야. 라는 것들을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지금부터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적 납세의무는 우리 국기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물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라 회피하고 싶으면 얼른 팔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양도하기 전에 빨리 압류가 들어가야 돼서 독촉을 생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당연히 보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국기에서도 얘기했어요. 우리 연대납세의무자는 손잡어 같이 책임지자라고 하는 건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각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각자에게. 그래서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를 해야 된다. 이럴 수 있어요. A, B, C인데요. 앞에 제가 국기 때 설명했지만 각자에게 보냈어야 되는데 관할 세무서가 헷가닥해서 A, B한테만 보낸 거네. C한테는 계속 안 보냈어. 그래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죽어버린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 C는 결과적으로 납세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C권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하나 각자에게 각각 보냈어야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럼 C가 죽으면요. 원래 2억, 2억, 2억 해서 6억이었고 연대납세 의무인 건데 2억이 죽으면 A, B는 4억을 책임지는 건가요? 6억을 책임지는 건가요? 2억이 죽은 거예요. 4억만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관할 세무서 입장에서는 각각을 신경 써서 챙겨서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기법에서 나왔던 내용인 거고요. 자, 어쨌건 각자 발부해야 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고지서별로 기재해야 될 사항을 한번 비교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국세 우리 6하 원칙에 따라서 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기한 그리고 장소. 자, 강제징수비도 똑같이 들어가요.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세액만 바뀐다. 왜? 세금은 아니잖아. 실비잖아, 실비.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요 실비만 달라진다. 그러니까 보충적 납세 의무자는 여기에다가 얘 똑같이 6하 원칙 다 들어가고 플러스 뭐. 근데 너한테 내가 마저 4천 받아야 된다? 왜? 1억 중에 쟤한테 6천은 받았거든. 그럼 너가 4천 내야 되는 거야. 라는 내용만 추가로 더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겠고. 자, 넘어가서 독촉 단계 들어갑니다. 자, 고지 한 방, 독촉 한 방. 자, 독촉 갑니다. 자, 독촉이라고 하는 건 납세자를 비롯해서 연대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이 지역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안 납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번에는 독촉장을 통해서 지금부터 내라라고 하는 것들을 촉구하는 절차인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게 중요하죠. 이때는 독촉장 발부 안 해요. 각각의 사유가 다 있는데 안 해도 되는 경우 첫 번째 갑니다. 납부 기한 전 징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납세자에게, 세납자에게 고지 한 방, 독촉 한 방, 그리고 압류 들어가는 건 신사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주는 건 너에게 시간적 말미를 주는 거예요. 존말할 때 말 들어. 내가 기다려줄게. 라고 하는 건데 가만 봤더니 지금 체납자를 독사들이 다 뜯어먹고 있어. 그럼 나도 빨리 들어가야지. 이미 체납자는 사망이셔. 이미 체납자는 지금 개털이 돼. 그래서 지금 빨리 가서 먹는 자한테 기회가 오는 거라 내가 지금 체납자를 봐줄 형편이 아닌 거네. 그럼 독촉을 생략합니다. 독촉 생략하고 바로 뭐 해야 돼? 압류 때려야 돼요. 왜? 압류 선착주의. 우리 국기법에서 되었지만 압류를 빨리 걸면 결국 나중에 그 건물 팔아서 빚잔치 할 때 압류 누가 먼저 했니? 라고 하는 것들로 순위가 지정이 돼서 받을 돈들을 위에서부터 커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래도 빨리 받으려면 지금 빨리 가서 압류를 걸어야 되는 건데 언제 고지 한 방, 독촉 한 방 그러고 있겠어. 독촉 생략.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납부 기한 전 징수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독사들이 다 달려들어서 뜯어먹고 있는 상태다. 나도 기다려줄 여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체납된 국세가 10,000원 미만. 시간 아깝다. 요즘 편지를 안 써봐가지고 다 이메일 보내지 편지 안 써봐서 얼마인지 모르겠네.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알아봐야겠다. 2,000원? 어쨌건 뭐 2,000원보다 10,000원은 좀 더 비싸긴 하지만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걸 따지면 실익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다라고 했을 때도 그 물건 지고 있는 자 물건 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져라고 하는 건데 이 물건 팔아버리면 의무를 물을 수가 없는 거네. 혹시 기다릴 실익이 없어. 그냥 빨리 독촉 안 하고 압류 바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독촉 생략하고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급 제외이기 때문에 겁나 중요하네.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이겠고 자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독촉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정상적인 단계에서는 납부고지 한 방, 독촉 한 방 해야 압류 들어갈 수 있어요. 정상적인 단계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관할 세무서가 헷가닥해서 고지했는데 헷가닥하고 그냥 압류 바로 들어가. 그럼 압류 무효예요. 다 풀어줘야 돼요. 이런 절차적인 하자를 가지고 불복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니 일단 압류의 선행 절차의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죠. 고지, 독촉, 압부 했던 거 되죠. 교부 청구까지 압부 모든 내용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됩니다. 자, 발급 시기와 관련해서 앞서 제가 납부 고지서는 뭐라고 설명했죠? 즉시. 자, 기한 며칠? 30일. 그럼 지금부터 독촉장도 30단위로 움직일 거예요. 이 독촉장은 납부 고지장의 납부 기한이 지났어. 그럼 며칠 안에 발부해? 10일. 그러고 나면 기한 얼마? 20일. 30일 채웁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니 오답이 뭐가 나와요? 독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오답이 돼요. 아시겠죠? 납부 고지서는 30일 이내, 독촉장은 20일 이내. 이런 숫자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훈시 규정.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 아무 상관없어.
뭔데? 나도 몰라. 훈시 규정입니다. 자,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기한 규정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유효하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독촉은 압류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지 한 방, 독촉 한 방이 반드시 기본적으로는 만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 지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요건이 충족이 되고요. 독촉에 하자가 있다면 강제 징수를 지금부터 진행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집에 막 누가 들이닥쳐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문을 막 따고 들어와. 그리고 빨간 딱지를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모든 절차적 요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된다. 자, 우리 소멸시효 중단은 상황을 설명하자면 소멸시효, 자, 지금부터 기산일 시작 전부터 출발해서 쭉 가다가 1년 됐을 때 만약에 납부고지서를 보냈어요. 납부고지서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라고 했고 이때부터 리셋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채웠던 거 없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되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해요. 새로운 기산일로 다시 쭉 시작하다가 이제 또 독촉장을 보냈어. 그럼 독촉장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다시 시작해. 중단이 돼서 다시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때 이 다음 날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다시 출발로 5년을 채웠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납부고지, 독촉, 그리고 뒤에 가서 압류도 마찬가지고 교부청구까지. 그래서 고지, 독촉, 압부라고 하는 네 가지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자주 등장하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납부기한 전 징수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납부기한 전 징수라고 하는 건 앞서 제가 뭐라고 캐릭터를 설명했죠? 머릿속에서 직관이 빨리 떠올라야 문제 풀기가 용이해. 납부기한 전 징수는 독사들이 다 달려들어서 뜯어먹고 있는 상황이다. 내가 지금 기다릴 여력이 없다. 그래서 독촉 생략하고 나도 압류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원칙은 이렇게 돼요.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겠다는 건 원래가 법정 신고 납부기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안 낸 거야. 그래서 납부고지서를 보냈네. 다만 항상 납부고지서는요, 30일 범위 안에서 이러한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납부기한을 정해 놨는데 그 사이에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독사들이 달려들어서 다 뜯어먹고 있는 거야. 독사. 독사가 지금 다 뜯어먹고 있는 상황이야. 어떡하지? 나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네. 라고 하게 되면 원래의 납부기한을 내가 고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단축된 납부기한을 다시 보냅니다. 아시겠죠? 단축된 납부기한을 다시 보내고 그러면 그 뒷단계 독촉은 생략합니다. 어차피 내가 독촉까지를 인정을 했던 건 납세자를 봐주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미 납세자는 개털이야. 그래서 나도 빨리 가서 압류를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독촉을 생략하고 바로 뭐 할 수 있다? 압매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 납부기한 전의 징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어떤 경우냐라고 했을 때는 빨리 안 받아가면 못 받는 경우, 독사들이 다 달려들어서 뜯어먹는 경우다라고 해서 타법에서의 강제징수, 꼭 세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서 민법에서 얘가 손해배상 청구해서 지금 져가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뻗팅기더라.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강제징수 신청해서 강제징수가 집행된 상황이더라. 그럼 막 민법에 다 뜯어가는 상황이야. 나도 빨리 가서 압류 걸어야지. 이런 내용인 거고. 그런가 파산, 부도, 해산. 얘가 개털이야. 시간이 없네. 그런 개념인 거고. 국세 포탈할 우려가 있다. 얘는 이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세금 안 내고 해외로 도주하려고 하거나 등등. 그다음에 막 주소나 이런 것들을 자주 이전함으로써 나 어디 있는지 못 찾지롱 막 이러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라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 전에 징수를 걸 수 있다. 다만 자, 얼마에 대해서 지금부터 압류를 걸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납부고지서를 보냈다라고 하는 건 국세가 확정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기본 절차가 납부고지서상에서의 이러한 기한을 지금부터 줄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됐어야 돼요? 확정된 국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확정된 국세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납부고지 결정 통지한 국세에 대해서, 그러거나 원천징수,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그러한 국세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중간해납하는 그러한 법인세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중간해납하는 그러한 법인세도 신고 방식과 우리 법인세로 들어가 보면, 혹은 신고 방식을 택하는데 직전 연도에 반띵을 하거나 아니면 6개월치를 가결산해서 내거나, 어쨌건 이러한 확정된 국세에 대해서 지금부터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납부기한 전 징수라고 하는 걸로 단축된 납부기한을 보낼 수 있다. 자, 관할 세무서의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납세자로부터 해당 국세를 징수하기 어렵다라고 예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납부기한 전에 지금부터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고 법정 납부기한, 신고와 대한 법정 납부기한이 있는 상황인데, 이때 지금 만약에 신고를 안 했거나
납부를 안 했다면 그때는 납부 고지서를 보내게 될 것이고 그러한 납부 고지서상에 지정된 납부 기한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에서 지정된 납부 기한이 있을 거고 그게 지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압류 단계 그리고 매각 청산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사이클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안에서 납부 기한 전 징수라고 하는 걸 언제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납부 고지상의 지정 납부 기한까지는 미납 단계였던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뭐가 된다? 이제 체납 단계가 들어가는 거죠. 다만 이제 이때 우리가 납부 기한의 연장이다라고 하는 건 뒤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우리 앞단에서 국기법에서 신고 기한의 연장을 배운 적 있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때 신고 기한에 따른 연장에는 천재와 가의 질병으로 정보통신이 점검되어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들로 외워왔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그게 똑같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때 납세자의 사업에 중대한 손실 이게 합쳐지면 납부기한의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의 연장은 신고기한의 연장 사유 다 들어가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사업에 중대한 손실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이러한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의 신고기한에서 납부기한이 이렇게 연장될 수가 있겠고 그런가 하면 자 이럴 수 있어요. 지금부터 납부고지서를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아까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때는 납부고지를 유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할고지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고지라고 하는 건 그래 알았어 힘들어 나눠서 내 라는 형태로 광의의 의미에서는 지금부터 내가 기다려줄게 라는 의미를 분할 고지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세액을 걷기는 걷어. 이때 고지 위에는요 아예 안 걷고 기다리는 거고 걷기는 걷는데 쪼개서 걷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다려줄게라는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셔야겠고 어쨌건 이 안에 납부 고지서를 지금 보내는 그 단계까지는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라는 방식을 통해서 납세자를 봐주는 거고요. 그러면 납부기한의 연장은 모두 포함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납부를 언제까지 하세요라고 하는 건 납부 고지상의 납부기한도 있겠지만 독촉장에서의 납부기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부 고지상의 납부기한은 지났어. 그 독촉장 보냈거든? 독촉장 보내고 나서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발생한 거야. 그럼 이것도 연장할 수 있나요? 이미 얘는 한 번 고지서 보냈는데 말을 안 들어먹어서 독촉장 받은 상황인데 이때도 얘가 지금 사업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연장해 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납부 고지서든 독촉이든 간에 이때 둘 다 뭐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둘 다 납부기한의 연장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고 나면 이제 압류 매각 단계로 들어갈 때는 압류 매각의 유예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성실 사업자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이때는 압류를 유예해줘요. 이게 막 집에 애들이 막 있는데 갑자기 누가 쳐들어와서 문 안 열어주니까 끊고 들어와가지고 빨간 딱지 붙이기 시작하는 순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유의해줄게. 성실 사업자라면 차라리 그렇게 안 하고 네가 계속 사업을 해서 성실하게 갚게 하는 게 맞겠다.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뒤에 이제 압류의 유예, 매각을 기다려줄게. 매각의 유예. 이 팔아버리면 다시는 못 돌아와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예를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겠고 자 그러면 납부기한의 연장이라고 하는 납부기한 전 징수라고 하는 건 언제의 얘기냐라고 할 때 납부고지상의 납부기한 사이에서의 이 내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촉장에서의 기한 이 사이에서도요. 독촉장 보냈어. 이달 말까지 내라 그랬어. 근데 갑자기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가 발생한 거야. 그럼 그때는 단축된 납부기한을 지금부터 놓고 바로 압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납부기한 전 징수는 독촉 안 한다면서요. 아니 그거는 납부고지에서의 납부기한 징수가 발생했을 때는 독촉 건너뛰는 거고 이미 독촉장 발부가 됐어. 발부가 됐지만 대신에 기한이 이달 말이었던 거야. 근데 납부기한 징수사유가 발생해서 독사들이 다 뜯어먹고 있는 게 보여. 그럼 내가 기다릴 수가 없는 거네. 안 되겠다. 야 10일로 줄여서 단축된 납부기한을 보내고 바로 그 다음 단계 압류로 뛰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납부기한 전 징수는 다시 한번 납부고지 단계뿐만 아니라 뭐까지? 독촉 단계까지가 다 포함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출발하셔야 법문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사안에 대한 개념도 법문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다시 헷갈리면 안 돼. 독촉 안 한다며 라고 하지 말고 독촉을 안 하는 건 납부고지에서의 납부기한 징수가 발생했을 때는 독촉 뛰어넘고 압류로 가는 거고요. 이미 독촉장 발부됐는데 뭘 안 해? 했는데 대신에 기한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납부기한 전 징수라고 하는 요 범위는 독촉까지로 포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자, 관할 세무서나 납세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부기한 전이라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납부기한 전은 납부고지상의 납부기한과 독촉장의 납부기한 다 포함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상황에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전제 뭐 성립 이런 거 나오보다
납세물 성립과 확정은 다른 겁니다. 납세물 성립은 세금 내야 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은 내야 돼. 확정은 얼마야 라는 것까지를 지금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는 구분하셔야겠고, 사유가 많아요. 법인이 해산할 때, 그 다음에 안에서 강제징수나 체납 처분이 시작된 때, 어수표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뭘 얘기하는 거죠? 부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등에 따른 경매가 시작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나 어디든 찾아봐라 메롱 이런 거예요. 뭐 찾기 찍겠구리 이런 내용인 거니까 결국은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는 행위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이렇게 박아놓은 건 외워야 돼요. 납부 기한 전 낙지전골로 해산물 요리점을 운영하다가 강제 정지 먹었어. 지금부터 팔아야 돼요. 경매 포탈 주소를 아느냐. 되죠? 낙지전골 해산물 요리점 강제 정지 경매 포탈 주소. 되죠? 낙지전골 사업하다가 강제정지 먹었어요. 경매 포탈 주소 아느냐? 경매 포탈 주소. 이렇게 해서 자주 보다 보면 매직처럼 외워집니다. 외워져요. 다소 길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앞자를 성역에 하나씩 따갖고 하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낙지전골 해산물 요리점 강제정지 경매 포탈 주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주 앞으로 등장할 거니까 여러 번 문제 풀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상국세는 아까 확정된 국세에 대해서 자, 이때 2차 납세무자 납세 보증인에도 고유한 납세무에 속하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 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납부기한 전 징수라고 하는 요 자체는 본래의 납세무자뿐만 아니라 보충적 납세무자도 지금 징수에 있어서는요. 차별을 두지 않아요. 얘가 못 내면 나머지 얘가 내야 되는 거니까 징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너든 빨리 내 라는 의미인 거라서 이때 2차 납세무자라고 이런 사유를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좀 난 징수해야 되는 거니까 누구한테든 받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일단 절차는 납부 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당초의 납부 기한보다 뭐 한다? 그렇죠. 단축된 납부 기한. 그래서 원래 납부 기한을 고지한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야 기간 줄여. 못 기다리겠다. 이런 개념으로 단축된 기한을 정해서 납세자에게 납부 고지를 해야 되고요. 이미 납부 고지를 한 상태라면 변경하는 거죠. 변경 고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당초의 납부 기한 단축된 거 납부 기한도 징수하요. 왜 이렇게 단축할 수밖에 없는지를 또 알려줘야겠지. 근데 뭐 얘 입장에서는 크게 불만 없어요. 네가 가져가나 네가 가져가나 어차피 난 다 뜯겼어 라는 개념일 겁니다. 어쨌건 이렇게 징수한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납부 고지서를 보내면서 납부기 한전 징수하기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뭘 생략해? 독촉 건너뛰고 바로 압류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납부기 한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독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자, 그런가 하면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 납부기한 등에 따른 연장의 배제다라고 해서 자, 보시면 송달 지연은요. 과세관청이 지금부터 이러한 고지서를 늦게 보낸 거야. 느낌 아시겠어요? 과세관청이 늦게 보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는 그랬을 때 지금부터 연장한다라고 하는 건 과세관청이 늦게 보내면 그때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은 기다려줘요. 내가 늦게 보냈으니까 알았어. 그럼 네가 돈 마련하려면 14일은 걸리겠지. 14일 견뎌줄게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납부기 한전 징수라면요. 그 규정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해요. 납부기 한전 징수라면. 왜냐면 지금 기다리고 해봤자 얘가 낼 상황이 아니야. 지금 독사가 다 뜯어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배제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송달 지연으로 인한 이러한 납부기한의 연장이 들어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뒤에 가서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게. 그럼 더 천천히 내 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테마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천재와가의 질병으로 정보통신이 점검되어 권한에 대해 우리 앞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해서 쭉 외웠던 그 사안과 또 다른 테마는 과세관청이 헷가닥해서 고지를 늦게 보냈어. 그럼 적어도 받고 나서 돈 마련할 시간은 필요한 거네. 세금이 하늘에 뚝 떨어져서 돈 있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14일을 기다려줍니다.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정납부기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납부기한전 징수라면 기다려봤자 실익이 없어. 그래서 그 규정 여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해당 고지서가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했다면 그 단축된 기한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해당 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나고 나서 도달했다면 도달일. 그냥 그걸로 딱 끊고 다음날 압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둘 중에 later라고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단축된 기한이냐 아니면 그 뒤에 도달했다면 도달한 날이냐라는 걸로 들어간다. 뒤에 가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내지는 납부고지 유예는 뭐냐면 알았어, 내가 기다려줄게. 납부기한 등 징수하기가 발생했어? 야, 미안해, 나 못 기다려. 다 취소합니다.
아시겠죠? 기다려주겠다고 해놓고 말 바꿔요. 취소합니다. 왜? 독사들이 다 뜯어보고 있기 때문에 너를 기다려줘봤자 어차피 너한테는 실익이 없고 나는 빨리 내 살 길을 찾아야 돼. 이런 개념입니다.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고지 유예한 후 납부기한 전 징수에 해당이 되면 연장이나 고지 유예를 취소하고, 그렇죠. 연장이나 유예 관련된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그래야 압류 바로 들어가지. 우리는 압류 선착주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내가 먼저 빨리 선착해야만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어차피 납세자는 지금 개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자, 직권 충당이다라고 해서 국세 환급금을 충당할 때 동의 없이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뭐냐면, 이건 뭐 다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원래가 우리가 국세 환급금 납세자가 돌려받을 게 있어. 그럼 원래는 뭐 해야 돼요? 고객님은 아니죠. 선생님, 보통 이제 제가 세무서랑 소통해보면 다 저보고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내가 선생이니까 선생이긴 한데 자꾸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체납세금은 우리가 직권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체납이 아닌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고 충당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납부기한 전 연장 사유가 생기면 어차피 납세자는 지금 실익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누가 가져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 지금 체납세금에 충당할 게 있다면 뭐 해버리면 돼? 빨리 충당하는 게 맞겠지. 그런 의미로 국세 환급금 충당 시 동의 없이 충당이 가능하다. 되죠. 원래는 동의가 필요한 건데 직권으로 바로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겠고, 자, 요거 확정전 보전 압류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자, 이제 확정전 보전 압류라고 하는 건 뒤에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과세 채권이 확정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무조사 들어왔어요. 세무조사 들어와서 얘가 지금 세금 얼마를 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좀 조사 중인 거야. 근데 딱 봐도 대충 때려보니까 한 10억은 내야 돼. 10억은 내야 될 상황이야.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얘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가 발생해서 얘 걸 다 뜯어먹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세무조사가 끝나야 나는 과세채권이 얼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네. 마음이 막 급해. 근데 세무조사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지금 얼마다라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정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세관청이 뭘 만들어버린 거냐면 세법이 안 되겠다. 일단 압류부터 때리자. 느낌 아시겠어요? 압류부터 때리자. 말이 돼요? 과세채권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압류부터 때린다는 게 말이 돼요? 돼. 그래서 이거는 쉽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예상되는 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압류부터 선방으로 때립니다. 대신에 네가 너무 급하다라고 했으니까 압류를 선방으로 때려준 거지만 3개월 안에 과세채권을 확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자동으로 압류는 풀립니다. 네, 그런 형태의 절차가 뒤에 가서 배우시게 됩니다. 네, 그런 형태로 과세채권이 확정도 되기 전에 보존을 누가 하고 싶다고? 과세채권이 지채권 보존하고 싶대. 그러니까 지가 돈 받고 싶대. 그래서 일단 압류부터 사전에 때리는 거를 확정전 보존 압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원뿌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납부기한 전 징수에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납부기한 전 징수는 뭐래? 지금 독사들이 다 달래들 써먹고 있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무조사 차근차근 해서 결과가 얼마인지를 나와가지고 과세채권이 얼마니까 통지 보내고 뼈다귀만 남았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야, 안 되겠다. 나도 압류부터 걸자. 왜? 압류 선착주의.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납부기한 전 징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학생들이 납부기한 전 징수는 확정된 국세에 대해서 한다면서요?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납부기한 전 징수라고 하는 건 확정된 국세에 대해서 단축된 납부기한을 보내가지고 기간을 빨리 커팅하고 압류로 들어가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확정전 보존 압류는 뭐냐면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는 똑같아. 사유는 똑같은데 지금 단축된 고지서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압류부터 때리겠다는 거예요? 압류부터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를 때릴 때는 지금 확정 전이기 때문에 과세채권이 얼마인지 몰라. 세무조사 안 끝났거든. 그런데 일단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가지고 일단 압류부터 선빵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압류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걸로 선빵을 때리는 거라 확정전 보존 압류와 납부기한 전 징수는 원뿌리가 같은 거예요. 사유가 같은 거고 이 사유에서 납부기한 전 징수로 가는 건 단축된 납부기한에 대해서 고지를 보내는 거고 확정전 보존 압류는 원뿌리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인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선빵 압류부터 때리는 거고. 구조하시겠죠? 오케이. 국세가 확정된 후에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라고 인정됐을 때 미리 누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국세를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해당 내용 뒤에 가서 다시 나옵니다. 어쨌건 납부기한 전 징수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챙겨야 될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 과적심사 세무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면 이때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나왔을 때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자체는 세금을 부과받은 게 아니에요. 조사해봤더니 이러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제 곧 때릴 거니까 그리 알아. 라고 하는 겁니다. 봤더니 조사에도 이렇게 나왔어? 이게 말이 돼?
너 너무 억울한데? 라고 하게 되면 과세를 부과받기 전에 이거 맞는지 한 번만 들여다봐줘. 라고 하는 게 과세 전 적부 심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나쁘게 한다는 징수는요, 독사들이 다 달려서 뜯어먹고 있어. 그러면 과세 전 적부 심사라고 하는 건 어차피 뭔가가 억울한 게 있으면 불복 청구를 하면 되는데 그 단계 가기 전에 사전적 구제 절차거든요. 이건 납세자에 대한 배려인데 다시 한번 이 납세자는 이미 개털이에요. 배려를 하고 말 게 없어 지금 현재 구조에서.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 과세전 적부 심사 같은 이런 단계를 차근차근 인정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하여 과적 심사 청구를 배제합니다. 하여 우리가 국기법에서 과적 배제의 내용을 배울 때 그때 나쁘게 하는 징수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랑 조세 포탈 사유라고 하는 게 같이 들어가 있었죠. 이제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챙겨두시면 좋겠고. 자, 우리 납부기 한전 징수 가능한 확정국세, 아까 중간에 납하는 법인세와 납부고지, 그리고 결정 통지한 거, 원천 징수, 그 다음에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것들. 예법은 고통스러워, 징징. 예법이 고통스러워, 징징. 뭐예요, 이거? 경복궁 앞에서 갓 쓰고 못 쓰고 그 알바하시는 분들 있죠? 한여름에도 이런 더운 도복 입고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곧 뭐 이런 경복궁 이런 데를 거의 안 가는데 우리 집에 꼬맹이들을 키울 때 그래도 경복궁 옛날에 임금 이런 성에서 살았다. 얘네들은 백설공주 성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백설공주 성 말고 대골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실물로 보여주려고 한여름에 내가 미쳤지. 한여름에 끌고 갔는데 정말 걷는 거가 숨이 턱턱 막힐 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데리고 갔더니 이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갔었지, 털 붙였지. 근데 또 우리 애들은 너무 이런 사람들 보니까 반가워가지고 자꾸 말을 거는데 표정에 요동 한 번 없이 알바를 굉장히 충실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먹고 살기 힘들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예법은 고통스러워 징징. 아시겠죠? 됐고 뭐 외우자라고 해서 들어가 본 거고. 자, 이제 납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납부 방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세금 낼 때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낼까요? 내보신 분들은 금방 답할 수 있을 거고 안 내봤던 사람들은 글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체합니다. 자동 이체예요. 내가 국세를 내면 그 국세가 다 어디로 빨려 들어가요? 다 한국은행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국고로 다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한국은행한테 직접 납부한다기보다는 대부분이 국고 대행, 그러면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등등 시중의 은행에 각각에 대한 계좌가 예를 들면 납부 영수증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계좌를 통해서 넣으면 가상계좌가 들어와 있는 거죠. 넣으면 그게 국고로 빨려 들어갑니다. 한국은행에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체를 통해서 하는데 질문, 카드 결제 될까요? 결론, 됩니다. 그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핸드폰 소액 결제 될까요? 결론, 됩니다. 되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부터 납부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돈을 직접 갖다 관할 세무서에 내는 거 기이한 현상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가능은 합니다. 관할세무 참고해서 받아는 줘요.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어쨌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증권에 따른 세입 납부에 따른,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수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표로 납부 가능하니? 돼요. 그런가 하면 이거는 지정된 국세 납부 대행 기간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에 하나 결제 수단이다라고 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다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통신과금 서비스, 핸드폰 소액 결제 얘기하는 겁니다. 다 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와 유사한 것, 뭐 이상 뭐 내진 않겠죠. 근데 보통 이제 현금으로 납부한다라는 것의 개념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내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현금 이체, 통장 이체의 방식을 통해서 대부분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수표 되고 카드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신용카드로 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네? 결제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번 조세심판원의 심판 판례가 어떤 게 있냐면 법인 입장에서 냈어요. 근데 법인에서 만약에 국세를 내려면 법인카드를 썼어야 되는데 대표자가 직카드로 낸 거야. 그랬더니 카드회사에서 이게 법인 이름 명하고 대표자 명하고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안 난 거야. 근데 법인 대표는 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냥 계속 가산세가 쌓인 거예요. 그렇게 쌓인 가산세 1억 5천. 납부가 지연돼서 1억 5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세심사 불복 들어간 거죠. 난 냈고 냈고 이걸 안 냈다고 한 거는 네 잘못이지라고 들어갔는데 결론은 뭐냐면 세법상에 엄격하게 신용카드로 냈을 때는 이때 언제 납부한 날로 보는 거냐면 승인일로 보는 겁니다. 결제했을 때가 아니에요. 승인일이에요. 그렇다면 승인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납부전 가산세를 무는 건 맞는 거고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카드사가 나한테 고지를 안 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라고 하는 건 카드사와 납세자가 싸워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래서 이제 조세심판원에서의 판례는 승인일이야 라고 하는 게 판례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승인일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잘 챙겨두시고 자 그런가 하면 자동이체 되니?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동이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다만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가 안 되겠죠. 왜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순간 납부고지서상에서의 납부기한이 딱 지나는 순간 하루마다 뭐가 붙어? 만분의 2.2. 무슨 이게 자동이체가 AI예요? 하루가 지났으니 가산세가 얼마가 늘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으니 또 늘었습니다. 또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납부기한이 지나고 나면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부터 하루마다 만분의 2.2가 들러붙을 텐데 그때마다 얼마인지를 산출해서 지금 자동이체가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AI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동납부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한은행이나 뭐 우리은행 등등이 이런 것들을 납부 대행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 받아가겠죠. 나한테 말고 국가한테. 자, 지정된 국가 납부 대행 기간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1% 범위 안에서 기재부령으로 정합니다. 현행 0.8%, 체크카드 0.5% 이렇게 해서 카드사가 카드로 결제하게끔 해주면 그 경우에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다. 그래도 어떤 카드만 가능한가요? 대부분 다 돼요. 여러분이 아는 카드는 전부 다 국가에다가 입찰 넣어서 뭐 그럴 수 있죠. 국가가 야 나는 우리 카드 꼴보기 싫으니까 안 할래.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요것도 오답 문장으로 많이 나와요. 질문 던져볼까요? 제 세금인데 제가 내야 되는 소득세예요. 근데 내가 너무 바빠.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내 세금을 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해요. 우리 남편 계좌에서 나의 세금을 내줄 수 있을까 없을까? 결론 있어요.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냐? 납부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럴 수 있죠. 내가 내 세금을 납부해놓고 나서 갑자기 과세관청한테 돌려주세요.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적법하게 돌려받는 절차를 하려면 내가 경정청구라는 방법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냈는데 내가 괜히 지금 냈어. 나 지금 당장 돈 어디 때려막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돌려줘봐. 내가 말이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말해 다시 낼게.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자, 근데 이제 남편이 돈을 내준 거예요. 내 세금을.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집은 그런 일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부부싸움을 한 거야. 근데 우리 남편이 나를 엄청 꼴보기 싫어하면서 그런 일은 없어요. 엄청 꼴보기 싫어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 마누라 세금 돌려받아야겠다. 과세관청한테. 그거 내가 낸 건데 오정아 거 내가 낸 건데 돌려줘.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실적으로도 우리는 인구보기 때문에 재수없지만 불가능하고 법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납부는 할 수 있는데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갑니다. 제3자는 납세를 위해서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3자는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경우에 국가에 대해서 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간다. 청구할 수 없다. 있다가 X예요. 그래서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 번 공모시험에도 출제가 되고 세시에서도 한번 건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상 깊게 기억이 나라고 내 몸을 살신성인하여 남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그런 말을 했어 라고 하는 거. 아니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한참 막 자폭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정우성 사건이 생겼을 때 그 회계사가 나래. 그래서 정말 아는 분들한테 저한테 전화 오기도 했어요. 이혼했냐고. 그때 남편한테 접대받고 있었거든요. 제가 항상 남편한테 남들 접대하지 말고 와이프를 많이 접대를 해야 된다. 그게 과함한 서성이다. 그래서 한참 접대받아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선배 언니가 전화해서 야 진짜 미안한데 이렇게 물어보기 뭐한데 너 이혼했니? 그래서 남편을 밥 먹고 있는데? 라고 했거든요. 전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의 그 사이버 수사대가 오정화 강의 때 얼마 전에 남편을 언급했다. 이것도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떠돌아다니는 소문에는 한참 전에 내가 뭐 이혼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이버 수사대가 야 오정화가 얼마 전에 강의에서 유튜브에 그래서 올라온 내용들을 봤더니 남편 얘기를 하더라. 이혼 안 했다. 이런 것도 찾아내시더라고요.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고요. 머릿속에 기억 남으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이제 넘어가서 납부기한의 연장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납부기한의 연장은 다시 한번 연장이라고 하는 건 신고 신청기한의 연장. 세 가지 테마가 있어요. 신고 신청기한의 연장, 납부기한의 연장, 압류 매각의 유예. 다 과세관청이 기다려줄게 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세금을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래 그럼 나중에 신고해 좀 기다려줄게 라는 거에 있는 거고 그건 국기법에서. 국징은 지금부터 국징 안에서는 납부기한의 연장. 그럼 세금 나중에 내도 돼. 나중에 내도 돼. 그리고 나 고지도 조금 이따 발표할게 그러면. 나 좀 기다려줄게. 독촉장 내가 조금 이따 발표할게. 기다려줄게 라는 거고 어차피 그 절차를 다 거쳐야 압류로 가는 거니까. 근데 독촉까지가 다 끝났어. 압류 들어가야 되는데 알았어. 기다려줄게. 압류 내가 기다려줄게 라는 단계로 크게 세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고기한의 연장하고요. 납부기한의 연장이 테마가 비슷해요. 일단 사유가 똑같은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납부기한의 연장만 사업의 중대한 손실이 들어가요. 여기에 추가로 얹혀 들어갑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부고지사항에서의 납부기한이 여기까지인데 이때까지 내지 말고 지금부터 연장해 줄게. 이렇게 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 최장 몇 개월?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고기한에 대한 연장은 일반적인 형태의 신고라면 이때는 3 플러스 1개월, 기본 3개월에다가 플러스 1개월만큼 3 플러스 1이었고요. 이때 구두 신고 연장전, 신고기한의 연장만 몇 개월? 9개월이었어요. 최장 9개월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겠지만 구두 신고 연장전, 내가 막 구두발 그림 해서 보여준 게 있죠. 구두 신고 연장전. 축구를 해야 되는데 구두를 신고 얼마나 힘들겠니? 구두 신고 연장전. 근데 어쨌건 기본 9개월 단위로 끊고 가는데 지금처럼 나쁘게 하는 연장도 몇 개월? 9개월. 최장 9개월. 숫자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로 봐요. 내가 방금 얘기한 건 납부고지서상에 납부기한을 연장한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납부기한은 지났어. 자, 독촉장 보냈어. 그럼 독촉장상에서의 납부기한이 있는데 이때도 이러한 납부기한의 연장사유가 발생하면 연장할 수 있는 거니? 물론이죠. 이때도 독촉장의 납부기한 이때 연장해서 최장 똑같이 9개월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 납부고지서 때는 이런 딱한 사정이 발생하면 연장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독촉은 이놈 시키고 세금 한 번 안 냈네. 내라고 근데 좋게 말했을 때 말을 안 들었네. 근데 얘가 딱한 사정이라고 지금 과세관청이 봐줘야 돼? 물론입니다. 봐줍니다. 그래서 납부고지서상에서도 연장이 생길 수 있고 독촉장에서도 연장은 생길 수 있다. 둘 다 똑같이 최장 9개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때요 기다려줄게 라고 하고 나서 국가가 지금부터 일수장사라는 거야. 하루마다 2,200. 하루마다 2,200이면 연간 8%가 넘습니다. 이렇게 일수장사하면 곤란하시죠? 그러시면 곤란하고 납부지원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자, 어떤 경우냐라고 했을 때 신고기한의 연장사유와 동일합니다. 연장일은 천재와가의 질병으로 점검되어 권한의 대행이라고 하는 것들 외워왔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사업의 중대한 손실. 그러니까 사업의 중대한 손실은요. 신고기한의 연장사유는 아니었지. 이게 아니라고 자주 나왔어.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사업의 중대한 손실까지 합쳐져서 납부기한의 연장사유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둘이가 한 몸으로 같이 있다가 법이 쪼개져서 나눠진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신고기한의 연장도요. 뭐 어떻게 하면 되니? 이거 납세자가 지가 신청해도 되고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 그럼 납부기한의 연장은 어떻게 하면 되니? 이거 똑같아. 납세자가 지가 신청할 수도 있고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해줄 수 있어. 자, 직권과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직권으로 지금부터 연장해줄게라고 하게 되면 통지를 보내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지금부터 2달 연장해줄게라고 하는 건 불특정 다수들에게 대부분이 공고 방식으로 갑니다. 그 특정 개인한테만 직권으로 연장하고 통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불특정 다수라면 우리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고라는 방식이 있죠. 그런 형태로 통지해 주는 것이고, 자 그런가 하면 이때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돼요. 신청할 시가 된 거 아니야? 안 되겠죠. 승인 당연히 받아야겠죠.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과세관청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승인을 때려줄 거니까 기본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기한 10일 전에 신청했어요. 근데 과세관청이 통지를 안 해줘. 그럴 수 있어요. 뭐 공무원을 깔 일은 아니지만 또 살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막 속이 타서 기다려. 왜? 이게 넘어가는 순간 계속 가산세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법에 어떤 조항을 만들어 놨냐면 이때 간주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일 전에 신청을 했는데 통지가 없잖아요. 그럼 그 10일이 딱 되는 때 승인한 걸로 봅니다. 나는 지금 승인만 떨어지기를 못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통지를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경우는 승인한 것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긴장하고 일해. 라는 개념인 거죠. 간주 규정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볼게요. 납세담보라고 하는 건 알았어, 그럼 나중에 내. 알았어, 인정이라고 했던 건데 내가 세금 안 내면 어떡하지? 담보를 받아놔야겠다. 이런 거예요. 조심하실 건 납세담보를 요구해야 한다와 요구할 수 있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져요.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좀 하자면 신고기한의 연장, 납부기한의 연장, 압류 매각의 유예, 봐주는 3종 세트가 있어. 이 중에서 신고기한의 연장은 뭐냐면 일단 네가 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기한의 연장은 시간이 없는 사유인 거예요. 지금 납부하고는 별개로 지금 네가 신고기한을 내가 좀 더 기다려줄게라고 하는 건 뭐 돈하고 상관없이 네가 시간이 없는 것을 봐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상황에서는 납세담보를 안 받아도 되지. 그래서 신고기한의 연장은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근데 납부기한의 연장은 얘가 지금 돈이 없는 사유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조심하실 게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예요. 해야 되는 건 아니야. 할 수 있다.
자, 그럼 세 번째, 압류 매각에 의해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 신고기한의 연장만 납세담보 요구할 수 없는 거고요. 나머지는 할 수 있다. 근데 납세담보를 꼭 요구해야 되는 경우는 뒤가 다시 배울 겁니다. 얘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납세담보를 받아야 돼요. 얘는 강제로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케이스는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으니까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입니다. 아시겠죠? 요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하고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일단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세자가 재난 등의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지금부터 납부할 수가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지금부터 이러한 납부기한 등을 연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기다려줄게, 연장해줄게라고 하는 범위 안에는 세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세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그런가 하면 납부 고지의 유예, 이런 거죠. 등이래 등. 납부 기한 등의 연장인 거니까 납부 기한만 연장하는 거니 아니면 고지서를 늦게 보내는 것도 포함하니 고지서 늦게 보내는 것도 포함해. 그럼 독촉장 늦게 보내는 거 어때? 그것도 포함해. 다 들어와. 그러니까 등이야. 느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갑니다. 납세자가 재난 등의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납부 고지를 유예 되죠? 분할은 항상 들어갑니다. 분할 제외가 오답이에요. 오답 내기 너무 좋은 게 이 문장 갖다 그대로 놓고 여기다가 포함제를 바꿔버리면 오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항상 분할까지를 포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이 정하는 사유들이 존재해요. 아까 천지와 가의 질병으로 정보통신이 점검되어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사유가 들어가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과세관청이 헷가닥해서 고지서를 늦게 보낸 거야. 그러면 항상 납세자는 받고 나면 돈 마련하는데 얼마 걸려? 14일. 그럼 그때는 도달일로부터 14일이 지역납부기한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연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왜? 과세관청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송달 지연이라고 하는 건 과세관청이 지금 늦게 보낸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납세자한테 피해가 되지 않게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로 기간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 케이스가 두 가지인 거예요. 근데 신고기한의 연장이 얘랑 똑같은 거야. 얘랑 같은 뉘앙스인 거고 얘는 테마가 다른 거예요. 과세관청 미쳤나봐. 늦게 보냈어. 완전 다른 테마인 거야. 아시겠죠? 근데 둘 다 어찌됐건 기한은 연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대상 국세는 확정된 국세. 당연하죠. 과세 채권을 좀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고 각 세법에 따른 자진납부 외의 것과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당까지를 전부 다 포함할 것이다. 원천징수 의무자,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와 납세 보증에 받을 돈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갑니다. 사유 가요. 이런 사유라면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부기한 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그럼 이 사유가 많이 봤어 라고 하는 건데 지금부터 갑니다. 재난, 도난, 그 다음에 사업의 현저한 손실 얘만 신고기한 연장이 없었던 거예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얘가 또 법을 퍼갖고 오면서 어차피 내용도 똑같을 거면서 문구를 좀 똑같이 하면 얼마 좋아. 우리 신고기한 연장에는요. 이렇게 말하면 천재지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거랑 재난은 뭐가 다르죠? 같아요. 재수없어. 이걸 천재지변이라고 넣어놨으면 우리가 좀 더 편할 텐데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사유예요. 얘는 재난, 도난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고 자, 갑니다. 동거가족의 질병 중상에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오류, 그 다음에 안에 이런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휴무사유로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간에 지금 검찰의 모든 압수수색을 통해서 내 정보가 다 뺏겼어. 세금 신고할래 할 수가 없는 거죠. 납부도 못해. 신고를 못하는 납부를 어떻게 해? 그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요거 세무사가 지금부터 화재나 전화 등으로 인해서 장부를 도난당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아니 내 장부 다 제가 갖고 있고 제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경황이 없대. 난들 어떡하라고? 나보고 하라고? 날 줄 모르는데?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에 준하는 사유다라고 해서 쭉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신고기한의 연장사유입니다. 근데 아까 누구만? 사업의 현저한 손실 얘만 추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갑니다. 몇 개월? 최장 9개월 해서 9개월 갑니다. 연장 기구 싫음 말고 연장 기구 9개월 아시겠죠? 연장은 9개월, 연장 기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만 특별 재난 지역이라든지 고용 재난 지역에 소지하는 그런 특례라면 최대 2년까지의 특례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은 재난 특별 지역의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면 법
여기 보시면 소득세, 부가가세 및 이에 해당하는 이러한 부가 세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연장이나 납부고지 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내용들이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때 자, 개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재난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이러한 소득세나 부가세의 사업자이거나 아니면 지금 자, 그런 재난으로 사망한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이거나 지금 재난을 당해서 그 재난 지역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그 사업장을 내가 이어받아야 돼. 근데 지금 상추류나 경황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경우들은 최대한 몇 년? 2년까지는 봐주겠다. 9개월도 지금 너무 간당간당한 거죠. 2년까지는 봐주겠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 규정이 원래 없다가 새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분납이 가능해요. 결국 납부기 한의 연장이라고 하는 건 납부하는 데 있어서 이 분납도 과세관청이 봐준다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분납 규정을 봐준다라고 했을 때 일단 최장 9개월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사람이요 9개월 동안 계속 세금을 안 내면 마음이 계속 하루하루 안 내고 싶다, 안 내고 싶다, 안 내도 될까, 안 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럴까 봐 안 되겠다. 6개월부터는 3개월로 끊어서 받자. 이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납부기한 그래서 9개월 최장으로 이렇게 연정이 되어 있는데 6개월 이하 단에서는요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눠서 끊어서 받습니다. if 만약에 지금 30억을 지금부터 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얘를 3개월로 나누면 10억씩이죠. 그러니까 이때 몽창 30억을 다 받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이렇게 10억, 10억, 10억을 나누어서 받는다. 자, 요 개념을 베이스로 가볼게요. 연장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가능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시작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간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되죠. 3개월 이내에 균등한 금액을 분할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구조하시겠죠? 그래서 이 사례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내용들을 복습하시면 훨씬 법문들이 머릿속에 오래 남으실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기다려줄게. 야, 근데 내가 일수장산을 해야 될 것 같아. 불가능합니다. 납부지원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 납부고지 독촉받은 후에 자, 다른 법에서 유예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 법이니까 안 받는 거지. 타 법에서 기다려주겠다고 한 거는 내 알 바 아니야. 알바노 이러시면 곤란하겠고 타 법에서 지금부터 징수유예 받은 경우도 당연히 납부지원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납부지원 가산세를 부과해버리면 타 법을 무시하는 꼴이 돼요. 세법은 여러분들 규정을 쭉 보시면 타 법을 항상 존중합니다. 그 법은 그 법이고 난 나야가 아니야. 항상 타법을 더 먼저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타법에 대해서 유예받은 경우도 납부지원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장이나 유예에 해당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권과 신청 둘 다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권이라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하고 통지해주면 되는 거고 신청이라면 신청하고 나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직권. 납세자가 재난 등의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신청은 재난 등의 사유로 연장이나 유예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때는 본인이 신청할 수가 있겠다. 자, 이제 우리 직권과 관련해서는 자, 관할 세무사항이 납세자에게 통지를 해서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적는다. 얘는 그냥 정말 세부사항들 이런 것들 오답 안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통지한다라고 했을 때 다만 이제 대부분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통지해줘야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올렸을 때 코로나. 그럼 코로나는 절대 다수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럼 전 국민에게 지금 소득세 내야 되는 전 국민에게 하나라고 때려준다? 통지서를 보내준다? 낭비예요. 차라리 그냥 공고해버리면 되겠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가름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앞에 국기법에서 공고의 사유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정상적인 가동으로 전국이 마비된 경우와 두 번째 불특정 다수, 세 번째 시간이 없는 경우 되죠.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미 국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이런 사유가 만족이 된다면 공고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부터 통지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납세자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신청한다면 언제까지 하래?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일주일, 5일 별 희한한 오답 다 들어와요. 3일 전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자는 항상 환영합니다. 전자나 국세정보통신만 무조건 다 오케이예요. 이런 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X가 돼야겠고 자,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기한 만료 3일은 지났는데 내가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오늘 사건이 터진 거야. 오늘 예를 들면 화재가 났어.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때는 기한 만료일까지도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셔야겠고 자, 그랬을 때 자,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이제 통지를 해서 줘야 돼요. 승인 통지를 줘야겠죠.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연장이나 유예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지해서 줘야 된다.
너는 신청을 했는데 사회 요건에 만족이 안 되는데 그럼 기각이야. 안 돼. 또 마찬가지로 적어서 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간주 규정이 있다라고 했죠.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보니까 일단 내가 나쁘게 한 만료일 며칠 10일 전까지 숫자 조심하셔야 돼요. 10일 전까지 신청을 했으나 그때까지 승인을 안 해줬대. 그럼 승낙이지 뭘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마음 졸 수는 없는 거니까 이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10일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본다. 되죠? 그래서 빨리 해서 승인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 개념으로 얘는 간주 규정입니다. 요게 또 문구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한 만료가 12월 30일이고요. 자, 10일 전이 12월 21일이다라고 했을 때 12월 16일 날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이렇게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통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만약에 통지 안 했다라고 하는 순간 이 통지가 없으면 이 날이 뭘로 본다? 승인을 간주한 것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만료일 이전에 나는 승인을 받은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이제 납세담보 요구에 해당하는 건 잠깐 우리 텀을 가졌다가 뒤에 내용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